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에서 일라이랠리 주가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요.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주 관련되는 부분에 강세 흐름의 오전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주가가 2% 이상 일단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차트에서 어제 이제 전일 중국 무역 수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출이나 수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안 좋았고, 무디스가 이제 중소형 10개사들 은행 관련되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지수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됐는데요. 이런 지수의 어떤 하락 속에서 어제 일라이랠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관련되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 흐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뭐 일라이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상승 흐름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시가총액도 이제 존슨앤존슨을 제끼면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플래팅 조정을 하다가 다시 일단 급등으로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관련되는 부분으로 흐름들이 계속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어떤 반등들도 국내 시장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HLB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장중에 2%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HLB 제약은 2021년도인가요?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 이후에 이 휴메딕스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술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슈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에서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이슈로 이제 6월 달에 이제 7,000원대에서 지금 한 3만원대로 거의 한 500% 가까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이제 7월 달부터 엮이면서 거의 더블 이상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HLB 제약도 이런 이제 테마성 이슈로 좀 엮일만 한데도 전혀 뭐 이 간여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이 한 4%, HLB 생명과학이 4%, 글로벌도 2%, 테라피틱스 3%, HLB가 2%, 이렇게 반등세는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압도하는 어떤 흐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오전장에는 뭐 3만원도 살짝 이탈을 아침에 했다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강세가 조금 나오면서 이 10시 넘어서 이제 이 흐름들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양봉 전환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별로 이제 프로그램 쪽 보게 되면요. 최근에 3일 동안에 10만 주 넘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외국인 매도, 이렇게 공매도하고 연계되었던 수급 관련된 압박이 계속되다가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계 쪽에서는 뭐 이런 날에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지금 이제 누르는 물량이 44,000주 정도가 나오면서 좀처럼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이 올라가든 종목의 이슈가 올라가든 누르는 물량이 이제 계속 이제 관여를 하면서 제한적인 어떤 상승, 떨어질 때는 물량으로 이제 빼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무증 이전의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32,000원, 3,000원권에 지금 이제 가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평선들이 살짝 이탈이 되었죠. 최근에 뭐 8월 달에 들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위치만 되면 계속 누르고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추세 지표와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고, 저 상방에서 이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으면 좀 급등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5월 달에도 NDA 신청 관련되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리는 어떤 음봉이 나와서 돌파 실패가 났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이제 뭔가 올려가려고 하는 어떤 구간마다 윗꼬리가 나오면서 제대로 돌파가 안 됐고요. 3월 달에도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돌파 시도가 안 됐고, 자, 2월 달에도 이제 어떤 돌파의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는 어떤 차트를 만들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시도를 박스권 하단에서 끌고 올라오면 항상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이제 지지 패턴이라든지 돌파 후에 지속형 패턴은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장기 박스권 하단의 어떤 3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이 부분, 그리고 최근에 좋은 어떤 재료를 기반으로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라인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가 안 되면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8월 달에 이제 최근에 AOM 회의라든지 제약바이오주들이 나름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들이 이제 액티브 헬스케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ETF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면서 최근에 가열되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초돈주체 이런 거 대비해서 이제 나름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섹터죠. 물론 이제 뭐 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섹터는 아닙니다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모멘텀, 이 R&D 가치에서 신약 관련되는 어떤 가치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자, HLB는 이제 포트폴리오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5월 달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뭐 본심사 관련되는 파일링 통과 이후에 AOM 미팅을 통해서도 FDA 이제 검사 진으로부터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지금 이슈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상업화 관련되는 투트랙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7월 달에도 파일링 통과 이후에 이런 어떤 음봉,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 이후에 음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주연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관련되는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 이슈하고 연관 되어서 계속 이제 뭔가 올라갈 만한 지점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한된 어떤 수급 상황에서 이런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이제 주가가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고 있고, 시장이 조금 이제 뭔가 올라갈 지점에도 소외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거든요. 뭐 HLB는 시가총액이 조금 이제 커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움직일 때 좀 가벼운 뭐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뭐 HLB 제약이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에도 굉장히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의 그 종목보다도 지금 이제 언더퍼폼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일단 많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 기대감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주가에 반영하는지 이런 어떤 컨센서스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결정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는 결국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제 FOMC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코멘트가 뭐 나올 정도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매크로 변수 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 멀티플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년도 금리 인하들을 내년도 가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어떤 이제 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뭐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올 초 한 2만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8만원대니까 모든 제약바이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R&D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이제 그 삼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 초에 한 만원대에서 지금 뭐 5만원권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지금은 좀 주가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동훈아난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뭐 몇 배씩 올라가는 어떤 관련주들이 전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 박스권 흐름에서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나름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유동성 공급이 전반적으로 좀 되지 않으면서 주가의 흐름들도 상반기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조정의 흐름들 하면서 지금 아직 이제 그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올이면 뭐 일단 이제 뭐 10개월도 이제 안 남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슈들이 이제 부각될 마다 이제 주가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만원권에서 플랫형 조정으로 거의 2달간 진행되는 이 부분들의 어떤 탈피들이 어떤 시점으로 나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 7월 달에 형성되었던 이 갭업 장대 연봉, 이 뭐 거래량은 그렇게 동반하진 않았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뚫혀져야 이 바닥에 대한 확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어떤 국면이거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8월 달에 형성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이평선 회복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2,000원권에 대한 어떤 이 돌파 흐름들이 주 중반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이어지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 형성 이후에 계속 이제 조정하면서 다시 온 상태로 양봉을 만들어 낸다면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이 나오면 이 양봉이 지켜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발현들이 주 후반에도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32,000원대 이제 고지를 빨리 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전에 이제 34,000원대니까 이 박스권이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